이익이 발생한다. 여기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자체 이렇게 간명하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어떤 놈인지 한번 보죠. 한국은 7월 1일 날 은행으로부터 5,000원의 자금을 조달하면서 상결 만기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하였다. 7월 1일 날 분계로 옮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자, 여러분들은 우리가 보통 이 지금 이제 거래는 우리가 보면 금융어음을 발행한 거예요. 우리 상업어음에 반대해서 상업어음은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어음이죠. 그죠? 근데 금융어음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어음을 발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달했을 때 얘는 우리 단기 차입금으로 봅니다. 차입금을 봅니다. 차입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보면 돼요. 그러면 얘는 현금 들어왔고 단기 차입금으로 계산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상업어음의 얘기가 아니죠. 금융어음에 있죠. 이 어떤 회계 처리 방법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출제가 잘 안 되는데요. 그러네요, 보니까. 뭐 잘 본 적이 없는데 금융어음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29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문제가 조금 어려워 보이네요.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좀 괜찮은 문제인데 우리가 푸는 입장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1법하고 2법하고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얘는 보면 건물을 팔았대요. 유입된 현금 흐름은 얼마냐 이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얼마 주고 팠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른 정보가 없고 처분 이익은 만원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이거잖아요. 건물을 얼마 주고 팠는지 모르지만 건물에 장부가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장부가액이 얼마인지를 모르는데 얘를 처분 대가를 X를 해서 나타난 처분 이익이 그죠? 이게 뭐 얼마예요? 만원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얘가 10만 원이었다면 처분 대가가 11만 원이고 뭐 이런 의미잖아요. 이게 X를 그러면 우리 건물에 있죠. 장부가액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의 장부가액을 처분했는지 그죠? 처분 시점에 장부가액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X를 이제 구하는 문제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과연 있죠. 감소된 그죠? 건물의 감소액을 우리가 뽑아내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T 계정으로 들어갑니다. 아, T 계정은 굉장히 많네요. 그죠? 건물 원칙적인 1법 보겠습니다. 이걸 그냥 제 1법이라고 해요. 1법 이렇게 보겠습니다. 건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약칭해서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좀 할게요. 기초는 여기에 되죠. 기초 이렇게 되고 여기는 기말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도 기초만. 기초, 기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기초는 40만 원이고 기말은요 46만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46만 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요건 기초는 14만 원이고 기말은 16만이다 이 말이죠. 여기 16만이다 16만이다 이런 말이네요. 그죠? 이렇게 딱 찍었어요. 그러면 여기는 결국은 건물이 나가려면 요거는 있죠. 매각을 해야 되는 처분한 거잖아요. 매각. 처분한 금액이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건물 가액이 나갈 거고.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하면 이것도 처분이 돼야 됩니다. 장부가액이니까. 그죠? 자, 이럴 건데요. 취득 금액이, 그죠? 단기에 취득한 금액이 단기에 14만 원이래요. 그럼 이거면 18만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18만이 될 건데. 그러면, 아니까? 가만히 있어봐요. 아, 제가 잘못했네요. 그죠? 여기에 단계해 보니까 이거 합하면 54만 원 이렇게 되네요. 그것도 54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걸 가지고 추론을 하면 처분한 금액은 결국은 8만 원이다 이 말이잖아요. 총액이 8만 원이 나간 거잖아요. 그죠? 8만 원. 그럼 이거는 8만 원이니까 여기 8만 원이니까 그럼 만 원이 이익이 나면 9만 원이다. 그죠? 근데 없잖아요. 그죠? 근데 왜 에러가 났겠습니까? 우리는 건물을 뺄 때 장부가액의 정의가 총액에서 감가상각 누계를 같이 빼죠. 그죠? 장부가액은. 그러니까 얘도 이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5만이다. 단계에 있죠. 설정한 5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 19만 원이 될 것이고 얘도 19만이다. 그럼 요 금액은 3만 원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요 처분한 금액은 요거 3만 원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요 두 개를 딱 합하면 가상부가액이 얼마야? 두 개 합하면 여기 건물에서 상각 두 개를 빼니까 이거 5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금액이 뭐야? 5만 원이란 말이고, 그러면 요 X는요? 6만 원이 되니까, 그죠? 1000원이 된다 해서 정답은 4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죠. 그죠? 이게 만약에 좀 어렵다면, 입법으로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입법으로 할 수 있는데, 입법은 어떠냐면, 어차피 건물이 있으면 순액으로 접근하는 거야. 어차피, 그죠? 기초가 보면, 이 건물에서 감가상각 누가 빼면 기초는 여기 얼마예요? 답은 26만 원이고 얘를 빼면 얘는 30만 원, 띠만이잖아요. 그죠? 순액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기초는 26만 원. 그러니까 감가상각비까지 녹여가지고 그럼 기말은요 30만 원. 이렇게 딱 하는 거야. 그죠? 그럼 여기는 결국은 처분한 거잖아. 순액으로. 그죠? 처분한 금액이 될 거고. 단기에, 그죠? 증가된 금액은, 그죠? 건물의 가액이 증가된 금액은 얼마냐면, 취득을 단기한 건 요거잖아요. 그죠? 근데 순액이니까 요거 하면, 14만 원이면 감가상각 누계 5만 원 했으니까 9만 원만큼이 증가된 거죠. 요게 9만 원을 적을 수 있냐, 이거죠? 그러면 35만 원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35. 그러면 요거 가지고 뭡니까? 이렇게 해서 순액을 가지고 처분한 거면 순액으로 보면 5만 원이 된다. 요렇게, 그죠? 또 꼽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순액으로 할 수 있다면 여기 조금 잘할 수 있다면 좀 편한 방법이라서 좀 설명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 좀 어려운데요. 조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봤습니다. 조금 문제가 약간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죠.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30번 볼게요. 자, 지금 뭐 엄청나게 계산 문제 많네요. 그죠? 계산 문제 좀 힘드시죠? 그래요. 저도. 얘는 이제 단기의 비용은 얼마냐? 갑자기 이 주제를 주고 비용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이제 기초자산하고 부채 있고 기말자산 부채 이 말은 결국은 기초자본이, 그죠? 기초자본이 있고 결국은 기말자본이 있다, 그죠? 기말자본이 있는데 이 변동이 어떻게 됐냐 했을 때 밑에 보면 뭐 자본거래가 있고요. 밑에 보면 손익거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익거래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자산에서 이걸 빼게 되면 3천을 빼면 기초자본은 19,000이다. 그죠? 요거에서 빼면 자산에서 그죠? 빼면 돼. 요거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3만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결국은 그 증가된 자본은요. 증가된 거는 11,000원이 된다 이 말이잖아요. 요 금액이 결국은 플러스 됐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거에 대한, 그죠? 증가할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본거래에서 증감이 될 수 있는 거죠. 뭐 유상증자는 더하고 배당은 빼고 뭐 그렇잖아요. 그죠? 증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익 난 거 있죠. 이익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익은 결국은 수익에서 뭔가 비용을 뺀 거 있잖아요. 그죠? 이 뺀 게 이익이 되잖아요. 그죠? 이 금액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본은 여기 보시면 얘는 배당을 했으니까 뭔가 나가고 증자는 더 했으니까 자본은 6천원만큼이 뭐야? 자본거래 6천원만큼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익에서 넣은 거는요. 결국 요거 5천이란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지금 단기에 비용 총액은 얼마나 있을까? 비용 총액 X 이걸 물어보는 거죠. 즉, 여기 5천이라는 정보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출연해서. 그러면 이제 수익은 보니까 수익 총액은요. 35,000원. 이렇게 될 거니까, 결국은요. 여기에서, 그죠? 이 금액이 5천에 들어가면 X는요. 3만이 된다. 3만 어디지? 뭐지? X가, 뭐죠? 제가 좀 잘못했나? 비용 총액은 3만원이 된다. 그죠?
네, 3만이 됩니다. 10,000원, 20,000원. 아, 이게 지금 답안이 조금 여러분들 잘못됐네요. 그죠? 여기에 지금 밑에 보면, 10,000원, 20,000원, 30,000원. 이게 좀 밑에, 이거 옮길 때는 조금 잘못됐는데, 이거 조금만 고쳐주세요. 여기 10,000원, 그죠? 여기 20,000원, 여기 30,000원. 실제로는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거 옮기면서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답이 뭔가? 3만이 되면 이렇게 좀 고쳐주세요.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이니까 좀 고쳐주시면 3만원이 되겠습니다. 3만원, 여기 3만원이죠. 그렇게 좀 고쳐주세요. 여러분들 아마 저희 제가 가지고 있는 있죠. 파일이 없으신 분들은 아마 이게 프린트해서 우리 인력공단에 보면 사이트에 보면 기출문제 풀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배열이 좀 잘못됐으니까 3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31번 보겠습니다. 자, 올해 X1년 초에 업무용 차량 운반구 10,000원을 그죠? 취득해서 정액법으로 상각해 왔는데 이제 연수합계법으로 뭡니까? 변경했다. 그러니까 즉 초니까 2000X2년이니까 1년 그죠? 상각하고 그러니까 변경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죠? 감가상각의 변경 방법은요. 변경은 우리가 추정의 변경으로 봐요. 감가상각 방법은 추정의 변경을 보고 추정의 변경 방법은 전진법이 되겠습니다. 전진법은 그죠? 상각 이전에 변경 이전에 있죠. 방법은 소급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이후에 변화된 방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추정법은 그러니까 승계된 장부가액이 중요해요. 승계된 장부가액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승계된 장부가액이 도대체 얼마냐 이거잖아요. 얘가 5년으로 저격법을 했으면 5 하면 1년에 얼마가 되겠습니까? 2,000원씩 됐으니까 1년이 지나면 8,000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승계된 장부가액은 지금 현재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계장치. 그리고 남은 연수는요, 4년 이렇게 남은 거죠. 여기 이제 승계된 장부가액하고 지금 내용연수잖아요. 그죠? 요거를 어떻게 하겠다고 앞으로는. 요거를 지금 앞으로는 변경을 연수합계법으로 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연수합계법으로 올해 하겠다. 그래서 올해 그죠? 상각한 후에 말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동차량 운반부의 장부가액은 얼마냐? 그러면 요거에 의해서 연수합계법을 한 후에 장부가액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8,000원에서 뭔가 8,000원에서 8,000원 곱하기 연수합계법은요 10년이 될 것이고 여기에 4의 비율이니까 그러면 3만 그죠? 2,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8,000원이 상계를 한 금액이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상각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그죠? 뭐 얼마가 되나? 4,8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이 바로 그죠? 장부가액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2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유동비율과 그죠? 부채비율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들은 유동비율이 뭐고 부채비율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그럼 유동비율은 유동부채를 나누기 유동자산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의 비율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부채 비율은요. 부채 비율은 우리 자본에서 부채를 나눈 값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금액이 얼마냐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t를 그려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를 딱 그려가지고 여긴 자산이니까요. 유동자산, 유동부채. 여기 유동부채, 유동자산,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 이렇게 될 것이고요. 여기는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번 보죠. 이 자본은 10만 원이에요. 그리고 유동부채는 4만 원, 6만 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 또 합해서 이건 10만 원이네요. 그죠? 그럼 요거는 자본이 10만 원이니까 부채도 뭡니까? 10만 원이 될 거고. 그럼 얘는 100%가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100% 뭐 이걸 얘기하는 거고 부채별.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그러면 비유동 자산은 여기가 12만이다 이 말이잖아요. 이 금액이 20만이잖아요 전체. 이것도 20만이다. 그럼 요걸 가지고 추론하면 결국 유동 자산은요 8만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걸 추론하고 요게 대입하면 유동 부채는 4만 원이고 유동 자산은 8만이 될 거니까 합하면 200%가 된다. 200%하고 100%가 정답이 됩니다. 정답은 500 되겠습니다. 5번이 될 거니까 여러분들 이거 좀 해보시면 여기 답이 좀 잘못됐네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4번이 아니고요. 5번을 좀 고쳐서 옮기면서 좀 많이 에러가 나는데요. 조금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랑 에러 났고 에러 났고 자 이렇게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3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조 부분의 3점부터가 바로 이제 원가 회계가 되겠습니다. 그죠? 원가 회계니까 원가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좀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원가에 울렁증이 있는 분이 있어. 8문제지만. 근데 원가는 상당히 좀 처음에 익히기 어려워서 그렇지 조금만 익히시면요 굉장히 복습할 것도 없고 재무회계에 비해서 상당히 쉬운 과목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 부분의 원가를 배부하는 부분별 원가 계산인데요. 옳지 않는가?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 수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최고 무식한 방법이죠. 단계 배분법은 배분 순위를 정해야 돼요. 일부만 인식하니까. 단계 배분 일부만 고려하고 상호 배분법은요.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수 관계가 중요하지 않을 때 주관하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인식하는 방법이니까 가장 우수한 방법입니다. 중요하지 않을 때 쓰는 거는 바로 그죠? 직접 배분법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정확히 맞출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34번 한번 볼게요. 얘는 이렇게 볼 때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또 T 계정을 가지고 재료의 수량, 구입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T를 그려요. 원재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좀 물어보는 거는 그죠? 여기에 기초가 있을 거고 단계 매입하고 기말이 되고 단계 있죠. 만약에 사용한 직접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자, 원재료가 60kg가 사용될 거다. 이렇게. 뭐 60kg가 600kg네요. 600kg가 사용될 거다. 600kg. 기초 원재료는 50kg. 기말이 원재료는 80kg. 보유하고 있다면 X는 뭐 굉장히 그죠. 쉬운 문제는 680kg. 얘도 680kg니까 당연히 산수를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뭐 630kg? 네, 2번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번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지금 강호원가를 물어보는 거다. 그죠? 여기에 물어보니까 이런 정보를 주고 강호원가를 물어보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상당히 그죠?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약간 뭐 굉장히 노가다성의 문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일단 이 문제에서 우리가 가공원가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가공원가의 정의는 바로 그죠? 직접 노무비하고 그죠? 제조 간접비 합계가 바로 가공원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계정이 있는 과목이 바로 제공품 계정이잖아요. 그걸 다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쭉 해서 그죠? 제공품 계정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정보가 되는 제품 계정도 그리고 약간 노가다성이에요. 그죠? 원재료 계정은 그냥 암산을 할 수도 있지만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재료 계정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 이제 전부 다 기초, 기말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기초가 있고 여기 그죠? 약칭을 좀 할게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 간접비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여기가 제품 제조원가고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고 제조원가가 될 것이고 기초, 기말 쓰기 힘드네. 매출원가 그죠? 여기에 단기에 요거 원가 있죠? 단기에 완성품 원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죠? 기말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올 거고 여기도 원재료가 기초가 될 거고요. 기말이 되고 이게 단계에 매입한 거, 그 다음에 직접 재료비가 됩니다. 요거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요 모형은 일단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 물어보는 거는 요 두 개가 얼마냐, 두 개의 금액이 얼마냐, X,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취합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재료비는 보니까 4만원, 4천원, 5천원,